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에서요. 2차 추경안이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죠.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2차 추경을 매우 강조해왔었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동네에 가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죠. 다 굶어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때 가서 하면 뭐 하겠어요? 추가 추경을 통해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고소득 지원을 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죠. 저소득층은 새로운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좀 섞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동안은 보편 지급이냐, 온 국민에게 주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느냐, 뭐 이런 부분이 여야 간의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합으로 가닥이 좀 잡히는 분위기였고, 국무회의 이제 오늘 오후에 의결을 거치면 이제 1차 추경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4월 편성된 1차 추경까지 이제 내용을 합쳐보니까 민주당이 주장했던 35조 원에 거의 근접한 액수더군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저희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이제 보편적 지원으로 주장을 했었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소득을 증빙한다거나 매출이 감소됐다거나 그리고 또 국민적인 갈등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력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빨리 지급한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또 이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는 것이 응급처치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가 없고 여러 가지를 병행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예상을 빗나간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 네. 그중에 첫 번째가 본인과 관련된 법안을 속도 조절했다는 거. 두 번째가 중국 시진핑보다는 일본의 총리하고 더 먼저 통화를 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보편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으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야당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 않았던 국민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야당도 좀 협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별적 지급으로 아예 돌아선 게 아니라 보편적 지급을 하면서 추가로 특정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급을 포함시킨다, 섞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되겠죠. 네. 자, 일단 이 국민의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추경 편성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물가와 국가 채무 부담 상승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여당과 공방을 벌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취지에 공감하고 지금 급한 게 경제 살리기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대할 그런 명분도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추경이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지난 13조 8천억 정도가 아직까지 그게 다 쓰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 점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 항목 중에 이제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그 지역 화폐 발행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공방의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경 이 규모나 방법이 말은 이제 보편 선별을 섞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보편으로 보는 거죠. 네. 보편 지원을 할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점이 있는 거고 물가 상승은 한은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약간 0.1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국가에서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 부분은 문제제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국가 채무가 이번 이게 추경안이 통과되게 되면 1,3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약 한 590조 정도 됐던 걸로 보이는데 이게 3배가량 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 채무 계획을 일단 재정당국이 세워놓고 네. 그 계획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부 구성 항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쟁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그 취약계층에 좀 많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돼서도 부채 탕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재원이 또 이제 수입이 덜 들어오는 거고 왜냐하면 내가 매입해가지고 탕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 더 돈을 많이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굳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10만 원, 15만 원을 주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요, 2차 추경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보편 지원을 기본으로 한 골자보다는 아예 선별 지원이 더 효율성 면에서는 낫지 않겠나라는 소신 발언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 결정되기 전에도 지금 저희가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을 좀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지금 얘기한 정도 수준에서 그칠 거라고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편적인 지원보다 선택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을 볼 때 어려운 자영업자라든지 영세 사업자를 도우는데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는 차원에서 했지 물가 때문에 그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 아까 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용, 그러니까 섞었다고는 하지만 선별과 보편을 섞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보편을 근간으로 하고 추가로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필요한 데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지금 여당과 대통령의 방향과 조금 결을 살짝 달리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요.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창용 총재의 말씀은 뭐 지금의 추경 방향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네. 제 개인의 의견, 그러니까 무엇이 좀 더 나을 것이냐, 특히 특정 계층, 자영업자라든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조금 더 지원이 두텁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전달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곧 결정될 추경안에 따라서 저는 완벽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받는 금액의 차이가 있고 그 금액의 차이를 살펴보게 되면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영업자라든지 영세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께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두텁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생계 지원의 성격과 그다음에 소비 진작의 성격 두 가지가 섞인 혼합된 어떤 추경안 자체가 최선의 대안을 도출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어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복지 정책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도울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혜택이 그래도 고르게 분포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차등을 조금 금액에 두고 다만 못 받는 사람은 없게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최적의 안을 도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